3번. 자, 58번. 토지거래액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 이런 말을 왜 썼나 모르겠어요.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이들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합의. 갑을병이죠. 1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권. 우리가 아무리 합의가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권리, 등기 청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요하죠?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됐거나 또는요 합의 해제가 됐다. 그럼 봐봐 여기 봐봐. 갑에서 을이죠. 을에서 병이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거잖아요.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가 됐어. 그럼 무효가 되죠.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병한테 양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소나 합의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이 없고 갑은 을한테 등기할 의무가 없고 갑은 병한테 등기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이 병한테 등기를 언제 하는 거죠? 갑이 병한테 등기를 언제 해요? 을한테 대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병한테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 해제가 됐으니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등기를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이미 등기해 준 경우는 어떻게? 이미 등기해 준 경우 등기하고 나면 그러면 말소로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제한 능력자면 적부가 취소됐다. 그 다음에 이미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이미 등기가 안 됐어. 이미 등기 안 됐어. 그러면 이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3번.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을이 봐봐. 갑은 을이 대금을 줘야 병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이 지금 대금을 안 주죠? 그럼 병한테 등기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래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죠.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한다. OX, X죠. 우리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죠. 그런데 을은요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이것을 채권이죠.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채권 양도죠. 채권을 양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채권 양도. 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두 가지를 보면 점유취득시효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났죠? 점유취득시효 뭐가 있죠?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을이죠. 됐죠? 그러면 갑은 여기 20년 됐어. 20년? 을은 등기를 할 뭐가 있어? 권리만 있어. 권리만. 이 사람은 뭐만 있어? 의무만 있어. 의무만.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양도하면서 갑한테 통지만 하거나 갑의 승낙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한 사람은 권리가 있고 한 사람은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되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승낙만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요, 중간생략 등기는요, 중간생략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을은 갑에게 등기를 가지고 올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거나 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권리로서 통지만 하면 안 되고, 알겠죠? 의무도 있으니까 통지와 뭐가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점유취득시효에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 통지만 있거나 승낙만 있거나. 그런데 여기요, 중간생략 등기는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뭐라 했다? 동의가 없더라도,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5번은요, 중간생각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또 나왔네. 합의 해제. 아까 얘기는 뭐라 나왔죠? 취소. 똑같아. 취소나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병한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잘 봐봐. 여기 5번은 지금 중요한 지문이에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1번, 2번은 뭐죠? 2번. 2번은 취소. 이미 등기한 상태에서 취소가 됐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것을 구별해야 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59번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뭘 탁 터뜨려, 먼저 떠올려야 돼요?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보존이냐? 이전이냐? 알겠죠? 보존이냐? 이전. 이전 등기는 뭐가 중요해? 두 가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딱 이 두 가지.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는 세 가지. 뭐가 있다? 갑이 신축했다. 갑이 사정받았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갑이 매도 사실을 만다? 부인한다.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보존 등기. 그러면 이 등기는 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등기가 유효라고 누가 증명을 해야 돼? 내가 누구죠? 자, 여러분요. 아무튼 여기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보는 거예요. 추정이죠? 추정하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 누구다? 상대방 누구다? 다투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하죠? 추정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요? 내가 누구죠? 등기 명의. 등기가 나한테 있는 사람. 등기 명의 또는요, 자주평온 공인중개는 점유자. 이 말이죠. 점유자인 내가.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내가.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내가. 알죠? 보존 등기가 유효라고 주장하는 내가. 등기 명의 또는요, 점유자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면. 자주점유는 추정 안 된다? 그럼 내가 자주점유라고 입증하는 거예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자주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람. 그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항상. 증명 책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런 거 봐봐. 우리가 이건 추정 안 되죠? 추정 안 되니까 결국 누가 증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요? 등기 명의자. 등기 명의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원래 봐봐. 갑이 신축이 돼 있죠? 그런데요, 내가 지금 나 A가 등기가 돼 있어. 갑이 신축했는데 A가 등기됐어. A가 그러면요, 보존 신축했는데 그러면 이 A의 등기가 유효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 A가 증명한대. A가. 왜? 신축은 갑인데 등기는 A죠. A 등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A가 증명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 됐어. 권리 소멸한다 안 한다? 권리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소멸하지 않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말소가 됐죠?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하품하지 말고. 알죠?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 누구한테 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가 중요해. 현재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자,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당사자 누구죠? 갑과 을이죠? 갑과 을 간에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갑과 을 사이에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없어? 갑과 을 간에는 없어. 왜 없을까? 다르니까. 또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어? 왜 있어? 자, 봐봐.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누굴 얘기해? 이 물권 변동 당사자는 항상 생각을 해.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빼고 다 추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뭐하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는 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말. 이 두 마디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어. 당사자 간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이 말은 인정된다. 알겠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3번 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된 부동산 점유의 추정력 뭐죠? 점유의 추정력 이건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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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조가 뭐예요? 200조가 뭐야? 자 200조는 뭐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오케이 추정한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본다라고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점유물은 뭘 얘기한다? 동산을 의미하고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요 물권법을 우리가요 잘해야지 고득점을 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앞으로도요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요일 날짜를 잡아가지고요 하루요 2번이나 3번 정도요 3회나 2회나 3회 정도요 연속적으로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야지요 기기가요 제대로요 원상태로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에요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점유자가 점유물이죠. 동산 되고 부동산 안 된다. 왜?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죠. 동산은 점유고.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뭐가 인정된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동산에는 뭐가?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아시겠죠? 자 3번 건물의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 신축은 누구다? 갑이야. 보존 등기 명의자가 누구다? 을이에요.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입증 책임은 누가 채진다? 3번에서 여러분요 등기 명의인이 진다겠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등기에 추정력이 없으니까 등기 명의인이 입증하죠. 내가 입증하는 거잖아요. 알았죠? 누가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을이 입증한다. 알죠? 을이 입증한다. 무슨 알겠죠? 자, 4,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 여러분 특별조치법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질까 말까 고민할 때예요. 23회 때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지금 특별조치법이 없어져가지고 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15년째, 16년째 돼요. 지금요. 알겠죠? 말했죠. 울산광역시에서만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럼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죠. 특별조치법은 어느 경우만 특별조치법 그런다. 그러면 어느 경우만 추정력이 없다? 어느 경우 없어? 두 가지가 없어. 두 가지가 없는 것이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다? 첫 번째 뭐다? 보증서하고 확인서. 보증서하고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런 말. 이런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런 말이 지금 여기 있어 없어? 그럼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어느 경우에 또 추정력이 없죠? 어느 경우에 또 추정력이 없냐고. 이번에 낫자고 했잖아요. 보존 등기가 잘못돼서 이 등기가 무효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떤 이유로 해서 등기가 무효다 이 말. 등기가 무효.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 이 말. 추정력이 없다. 왜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떤 이유로 보존 등기라 이전 등기가 무효인데 그 등기를 기초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없다 이 말이죠. 등기를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망자 명의 사망 이후 필요 없어 그런 말이. 특별조치법은 원칙적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 특별조치법은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알죠? 있다.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60번은요 전세권이죠. 전 전세권은요 봐봐 항상 세 가지 뭐가 있죠? 전 전세하고 비스무리한 게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누가 지금 얘기했어? 임대차. 임대차가 있고 뭐가 있어?
전대차가 있고, 오케이. 복대리가 또 있죠? 대리권이 있고, 뭐가 있고? 복대리가 있고, 전세권이 있고, 뭐가 있고?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전대차나 복대리는 원래의 기본이 되는 대리권이나 임대차나 전세권보다 더 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아기가 들어있죠? 태아가 엄마 배보다 더 커버리면 돼, 안 돼? 엄마 뱉어 죽어. 알겠죠? 안 된다고. 그래서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전세권이 침해가 되죠? 여러분,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있어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 없는 사람 누구야? 저기? 오케이, 알바생도 돼. 오케이. 알바생. 알바가 누구죠? 점유보조자, 점유보호 청구권 없죠? 오케이. 그걸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없죠? 지역권자. 지역권하고 뭐하고? 저당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그 다음 나머지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뭐가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 유치권도 있죠? 유치권도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도 점유하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누구도 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도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3번,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이한 건 뭐가 있어야? 등기해야 제3자가 돼야. 항상 대항이란 말은 등기가 있어야 돼.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무슨 말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뭐죠? 전세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전세를 잡죠? 전세권 플러스 등기를 하죠? 그럼 이 등기는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는 뭐를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 위에 있는 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죠? 그것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존속기간 만료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을 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을 해. 그러면요, 더 이상 저당권을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왜요? 전세권이 소멸이 되니까요. 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전세권이 소멸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당권자는 뭐에? 전세금의 압류 등을 해야죠. 압류 등을 해야죠. 전세금에. 알겠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5번, 타인의 토지 위에. 여러분요, 여기도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남의 토지 위에 왜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남의 토지 위에 어떻게 건물이 있어? 오케이. 뭐가 있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이나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아시겠죠? 미친다. 이렇게. 5번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에 미친다? 임차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만약에 지상권이 있었으면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6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요? 이렇게요. 점유취득시효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를 보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여러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 여러분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 점유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냐고?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점유자 누구냐고? 누군지 모르죠? 누군지 모르면 무조건 무슨 점유를 추정한다? 자주 점유를 추정하죠. 추정하면은 누가 입증한다? 제가 자주라는 것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상대방이. 자, 그러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누가 증명한다? 자주 점유임을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1번 틀렸죠? 2번 시효 진행 중이죠. 시효 진행 중. 시효 진행 중이라면 몇 년 됐다는 거죠? 17년 알겠죠? 17년밖에 안 됐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가 을인데요. 지금 몇 년이 됐다? 17년이 됐다. 17년이 된 상태에서 등기가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요. 갑에서 병으로. 그렇죠? 그러면요, 17년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면 몇 년만 채우고? 3년. 나머지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시효 진행 중 소유권이 전전양도된다. 병 앞으로 간다. 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완성자는 완성 당시 최종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완성 당시 등기상 명의자 누구? 병에게 이 말이죠. 3번 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을 설치한다. 철거를 말 수 있다. 자, 잘 봐. 누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완성된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요, 여기 등기죠. 등기가 있고 점유죠. 점유되게 갑이죠. 여기 을이죠. 자요, 갑이요, 병한테요,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소유권 또는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아까 우리 한번 나왔죠?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 을은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아,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뭘 가지고 있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얘는 뭘 가지고 있어?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물권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요. 등기죠? 등기가 갑이고요. 점유죠? 점유가 을이에요. 이 갑이요, 이 땅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인 상태에서 을이요,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그랬더니 이 을이요, 갑이 여기다가요, 보존등기에서 보존등기. 미등기였는데 땅이요,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등기해달라 하니까 자기 앞으로 이제 진짜 보존등기했어요. 맨 처음 등기가 없었는데. 봤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아, 있다고 해놨네. 알겠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있죠? 그게 중요해요. 왜 있죠? 사람이 똑같잖아요. 미등기일 때도 갑의 소유고 여기 20년이 되고 나서도 갑의 거잖아요, 지금.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 없어? 제3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지. 둘 다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미등기 할 때 갑이 소유자나 등기가 되고 갑이 소유자나 소유자가 동일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갑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상속인이면 그럼 어떡할게요? 상속인할 때는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똑같잖아. 포괄 쓴 게. 상속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저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등기가 갑이죠. 점유가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됐죠, 지금? 몇 년이다? 20년이죠. 그랬는데 이 갑이 여기다가 돌담을 쌌다잖아요. 담을 쌌다잖아요. 왜? 너하고 친구하고 싫다잖아요. 알겠죠? 담을 쌌네. 마음의 담을 쌌어? 철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왜? 소유자가 똑같잖아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여기서 담장을 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똑같죠, 소유자가. 그래서 을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자, 3번. 시효기간 완료 후 명의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해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해지. 적법하게 이전께 받은 명의 수탁자. 정말 이게 이제 이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올 때죠. 지금 이 23회가. 그런데, 자, 그럼요. 여기서 문제요. 우리가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인데 8조의 경우는 명의신탁이 뭐가 될 수 있어? 유효가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유효가 되죠? 8조에서? 오케이. 종중, 부부간, 또 종교단체, 종교단체, 부부간.
그래도 뭐 다는 아니어도 뭐 적당히는 다 알죠? 스킵을 하고 있어요. 그보다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 집행의 면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경우 그것을 뭐란다? 적법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다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오케이, 조세 포탈. 그걸 8조 실명법 8조 이걸 얘기해. 그걸 적법하게. 그럼 봐, 명상이 유효일 때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할 수? 무효일 때는 절대로 해지 못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여러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명상이 무효일 때 해지한다 해가지고 시험에 정답으로 3번이나 나왔다고 얘기했죠. 왜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 날새 빨리 얘기해야 돼. 왜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 아무튼 한 소리는 다 해요. 알겠죠? 아무튼 대충 맞아. 야, 봐. 자, 봐. 해지라고 하는 것을 뭔지 알아야 돼. 해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10월 1일이죠. 해지를 해지.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도 무효가 돼. 그러면 오늘까지는 뭐가 돼? 오늘까지는 오케이, 이게 중요해.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를 해지라고 그래. 그런데 무효는 그냥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2월 1일부터 무효잖아요. 2월 1일부터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해지는 현재 오늘까지는 유효인데 오늘부터 무효를 할래 이 말이잖아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지를 하려면 지금 법률행위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유효인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논리적으로 해지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약정이 무효이죠?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계속 물어봤다. 명상약정이 무효인 경우 뭐 가박을 뭐 중간생략 등기에 중간생략 명상약정을 했다. 맞는 것 틀린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봐. 이제 봐. 적법하기란 말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해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요 여기 이렇게 이 등기가요 점유가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등기가 A가 됐어요. A가 누구냐? 수탁자예요. 수탁자, 명의신탁 유효일 때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여기는 제3자죠. 이 사람 A하고 B가 아니죠. 제3자 을하고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몇 년이 됐죠? 20년이 되고 나서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 해지가 돼서 B가 누구죠? 신탁자한테 등기가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제3자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A에서 누구로 바뀌었어? B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B로 바뀌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시효 완성자, 잘 봐 주어를. 시효 완성자가 신탁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죠. 반대로 하면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반대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죠. 있다. 여기 봐봐. 이전 받은 명의 신탁자는 이 말, B는 이 말이죠. 시효 완성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바뀌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배웠잖아요. 그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효 완성자가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이것은 우리 항상 시효 완성자는 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누가?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반대로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지금 됐나요? 그래서 이 지금 문제도 약간 까탈스럽죠. 알겠죠? 자요, 5번은요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체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누구한테 속한다? 원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OX. 왜 X일까요? 누가 가죠? 그러면 누가 가죠? 자, 이 말이죠. 봐봐. 등기죠. 등기가 뭐다? 갑이죠. 점유죠.
점유가 누구죠? 을이죠. 그럼 여기서 몇 년이 났다? 20년이죠. 그럼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청구하게 돼서 등기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다? 처음부터 90년부터 2010년이죠. 2010년이면 2010년에 등기하게 되면 90년부터 을이 소유자죠. 을이 90년부터. 그런데 이 을이요, 중간에 여기서 98년에 임대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아먹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 받아먹으면 이것은 눕게 된다? 을의 것이다. 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누가 소유자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90년부터 소유자니까 98년에 빌려주고 월세 받은 것은 을의 것이다 이 말이죠.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언제부터 소유자? 점유 개시 시부터. 알겠죠? 원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OX, X. 그래서 원 소유자에게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60번 한번 보세요. 틀린 것은요.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죠. 전부 멸실. 그러면요, 우리가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소멸하지 않는죠?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해. 우리가 지상권을 뭐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한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효력 발생 요건을 얘기할 때는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그때는 효력 발생. 여기는 지상권의 경우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 되니까 다시 건물을 신축하면 되죠.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지상권자는 뭐다?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자가 보호되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그러니까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했다고 돼 있죠. 이것을 양수했다고 돼 있죠. 병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 병하고 지상권자하고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누구의 권리가 우선한다? 지상권자가 우선해? 왜 지상권자가 우선해? 토지 소유자 바뀌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어. 알겠죠?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에 을이요, 지상권이죠? 지상권 있고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바뀌었어. 1번, 2번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 봐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지상권은 뭐라고? 물권이라고. 물권은 뭐가 있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죠. 언제까지? 전속기간 동안. 그러니까요, 병은 지상권자한테 너 나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환매특약에 등기가 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자 그럼요, 여기 줄과 환매특약 세 가지를 더 써야 되겠죠.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없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 환매. 두 번째 환지. 오케이. 세 번째는요,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시 뭐라고? 환매, 환지,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4번 법원이 결정한 지로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하죠. 결정. 법원이 결정했죠. 2년분 이상 지체하죠. 그럼 지상권을 소멸로 할 수 있다? 청구하죠. 이때 2년분은 어떤 2년분을 얘기해? 이때 2년분은 판결 확정 전후다, 판결 확정 후다. 연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지로에서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토지 양수인이 있고, 그 다음에 판결로 지로가 결정된 경우고, 토지 양수인의 경우는 양수인에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가 돼. 양수인에게. 판결의 경우는 어떻게? 판결 전후에 걸쳐서 몇 년? 2년 이상 이렇게.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토지가 매매가 되면 양수인에게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아직 이건 시험에 안 나서 우리 시험은 다른 국가고시는 나왔는데.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에 뭐가 성립됐다? 담보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설정됐다? 담보지상권이죠?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 변제로 소멸하죠? 그러면 동시에 뭐도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지상권도 같이 소멸해. 전화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63번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물상대가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물상대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물상대가 안 된다. 우선 변제 물상대가 안 된다. 유치권은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이하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성립하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죠? 유치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타인 것만 돼.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제3자 것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뭐한다? 누가? 채무자가 무슨 점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한다는 것은 채무자한테 물건을 넘겨줬다. 그것을 점유 상실로 봐. 그래서 바로 소멸해. 5번 건축자재죠? 여기 봐봐. 대금채권 담보죠? 자, 대금채권. 자, 지금부터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세 가지. 세 가지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때 매매대금 뭐다? 매매대금에는 자재 납품대금이죠? 자재대금? 자재대금이죠? 또 하나가 있어. 매매대금 뭐가 있다? 계약,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이 정도 말하면 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너무 길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자, 다시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자재, 납품대금, 자재대금. 알겠죠?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물론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도 있긴 있어. 알겠죠? 토지, 매매대금 이런 대금도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 문제. 64번 유치권이죠?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는 뭐냐면 봐봐.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공장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인데 이놈이 돈 안 주니까 제3자가 누구냐? 제3자가 경비업체에다가 점유 매개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경비업체가 직접 공장 건축업자, 공사업자가 간접 점유 이렇게. 이것도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락인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봐봐. 여기 우리가 유치권을 주장할 때는요, 제3자는 보통 여러분요 누구를 얘기하냐? 경락인을 얘기해. 경락인한테요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제 청구할 수. 그런데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은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왜 그런다? 왜 변제 청구 안 되고 항변권 안 되죠? 항변권 왜 안 되죠? 왜 제3자한테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죠? 왜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죠. 그러니까 변제 청구도 못하지만 동시 항변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법에 있죠. 채권법. 그래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돼 있으면 행사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만. 그래서 제3자 경락인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은 물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인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으나 경락인 매수인한테 변제 청구나 동시행 항변권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2번
그래서 피도 붙였고 변제를 경락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유치권 행사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그럼요, 채권과 유치권, 유치권과 항변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아시겠죠? 4번, 유치권자가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수치. 여기요, 유치권자는 과실수치권이 있죠?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 변제에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먼저 과실을 수치했는데 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어떻게 해? 과실이 금전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경매를 해야 돼. 알겠죠? 금전이 아니면 반드시 돈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받아가야 돼.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 여기 봐봐.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아주 중요해. 이거 시험이 잘 나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건, 그다음에 우리가 백서 나올 때도 하고 몇 번 나왔죠. 사례 문제 나오고,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다. 보존행위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적법이다. 적법이고, 따라서 불법행위가 불법 점유가 된다 안 된다? 불법 점유가 안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따라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것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특히 그럼요, 여기 보존을 위한 사용,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보존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무자의 뭐 없이, 승낙 없이,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사용하죠. 사용하면 뭐한다? 그것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뭐를 청구한다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승낙 없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승낙 없이고. 이때 대여죠. 이때 대여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차임은 채무자에게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유치권자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알겠죠? 승낙 없이 했을 때, 승낙 없이 사용했을 때. 근데 여기는 무슨 사용이다? 여기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것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승낙 없이. 알겠죠?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사용하되 뭐는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 그런데 사용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승낙 없이, 대여, 담보 제공 사용, 승낙 없이.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차임은 채무자한테 반환을 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러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하고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아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승낙 없이 했을 때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왜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남이요. 그런데 유치권이 소멸되면 돌려줘야 되겠죠. 점유 못하죠. 결국 유치권 소멸이란 말이나 유치물 반환 청구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승낙 없이 대여했을 때는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